굿티칭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가의 목적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업을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다음 수업에 반영을 해서 이것이 더 발전하도록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피드백이죠. 근데 저는 이 평가가 학기 말에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학기 말에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오히려 피드백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학기 수업에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난 학기에 수업한 학생이 다음 학기에 그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피드백을 해봐야 별로 큰 효과는 없겠다 저는 생각이 돼서 항상 중간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쯤 중간고사 볼 때쯤 해서 전반부 평가를 해서 후반부에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시 학기 말에도 피드백이 잘 돼야 되겠죠. 이번 학기 공부한 학생들에게 너를 평가해 보니까 이런 점을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고, 이런 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점을 잘했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평가 방식이라는 게 필기 시험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고사, 고사라는 것은 시험을 본다는 뜻이죠. 필기 시험, 기말, 고사, 그렇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인데 여기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많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기 시험의 목적은 대개 여러분이 필기 시험을 왜 치르게, 학생들에게 치르게 합니까? 평가 위해서 하는 거죠. 성적 잘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틀릴 수 있게, 못 쓰게 출제를 하는 거죠. 어렵게. 또 하나는 필기시험의 중요한 목적은 공부하게 하려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필기시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번 학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하는 거죠. 복습하게 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출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못 보는가, 또 학생들이 왜 부정행위를 하는가, 왜 부정하게 시험을 보려고 하는가 하면, 첫째는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뭔가 다른 방법으로 반칙을 하는 거죠. 이것은 평소에 학습 방법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든지 미숙해서 생기는 문제죠. 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준비를 실패한 경우에,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인데 오늘 잠시 눈 붙였다,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하겠다고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또 평상시에 게을러서 수업을 준비 안 하고 그랬을 경우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죠. 항상. 근데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반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9시에 시험인 줄 알았는데, 뭐, 그보다 일찍 시험을 봤다든지, 12시 오후인 줄 알았는데 오전이라든지, 그리고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학생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고,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반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학생들에게는 교수님들이 정보 공지를 할 때 시험에 관한 범위라든지 날짜, 시간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 주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의 어떤 그 뭐랄까 옆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인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또 몰라도 질문을 하지 않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습 방법을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교수법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학생들에게 학습법을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그냥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에 전략을 세울 수 있게, 자기 시간을 잘 보고 체력을 잘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첫날 밤새서 시험을 본다고 또 다음날 그 다음날 시험을 어떻게 보냐,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시험을 날밤을 새서 공부했을 경우에
그것이 다시 한번 기억되는 것은 굉장히 작다는 거 아시죠? 이 뇌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 전략과 방법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필기시험에 의존한 시험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우리 이의용 TV에 시험에 풍덩 빠져라 이런 강좌를 2개를 올려놨습니다.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바로 7-1, 7-2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고 치를 수 있을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시험을 치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이걸 좀 권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시험 범위 가르쳐주고 시험 보지 마시고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잘하는 걸 배워야 어디에 가서든지 필기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지 작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학생들이 답안지 쓴 걸 보십시오. 주로 이제 주관식 시험 문제를 많이 보실 텐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작은 글씨도 잘 보이잖아요. 글자의 크기가 또 흐린 정도가 짙지 않고 흐려서 안 보이고 너무 빽빽해서 안 보이고 뭐 이런 거 가독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시험지 작성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막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험지가 굉장히 지저분한 데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한 학생의 시험지를 체크하고 점수하고 평가되는데 과연 몇 분이나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어요?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역지사지로 교수님의 입장이 돼서 시험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2개의 파일을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교수님들이 평가하실 때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겠다. 또 학생들도 굉장히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가치관이 아주 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교양 과목 집단 강의인데 굉장히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수업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과목 이름이 윤리 과목이었어요. 윤리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윤리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부정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가치관도 굉장히 저급한 것이죠.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명예의식이 낮은 거예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의식하고 부담을 가서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본다든지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이런 것이 이제 가치관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뭐 절대로 부정행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해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지 맨 위에 서약서 쓰게 하기도 하고요. 또 부정시험이 얼마나 이게 나쁜 것인가 학생들끼리 토론회를 간단히 좀 해보도록, 그래서 내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눠보면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공정시험 캠페인도 학교에서 좀 하고, 서명운동을 해서 나는 시험 안 보겠다. 그래서 뭐 나무에다가 쪽지 다는 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역시 무감독 시험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다를 못하더라도 중간고사 정도는 무감독 시험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저도 학생들 대상으로 무감독 시험을, 저는 필기시험을 별로 안 했지만은 초창기 시험을 볼 때는 학생들에게 무감독 시험을 했었습니다. 뭐 10년도 훨씬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을 다 한 곳에 놓게 하고, 시작할 때
문항에 이제 이런 걸 쓰죠. 이번 이렇게 필기 시험을 해보는데 우리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한번 좀 정직하게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무감독 시험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시험 점수에 연연하지만 우리 한번 좀 내가 강의실에서 나갈 테니까 감독 안 할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번 시험에서 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쳐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다면 이 시험은 무효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거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맙고 이런 것이 근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감독했다. 자신. 그래서 점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은 아니고 며칠 후에 저한테 연락이 하나 왔어요. 사진 한 장 학생이 보내왔는데 자기 손바닥에 이렇게 답안지를 썼던 그 사진을 찍어서 봤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교수님을 우리 믿는데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컨닝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부끄러웠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또 격려를 제가 해줬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이 좋아서 시험을 잘 봐서는 안 되고 기억력이 좋아서 더군다나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을 잘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교수들의 역할이 아닌가 또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굿 티칭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